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수리쌤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게 보냈죠? 여러분은 운동 좋아하나요? 남자친구들이라면 아마 축구나 농구, 태권도를 할 줄 알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도 평소 발야구나 피구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꼭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성적도 더 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못 믿겠다고요? 정말이에요. 주말에는 엄마 아빠랑 가까운 산에도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 보세요. 아마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복습해야 하죠.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은 네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계산하는 거였고요. 네 자리수와 한 자리수의 곱셈은 자리수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5자리. 그리고 한 자리수의 구구단을 외우고 네 자리수의 앞에서부터 계산을 했었죠. 두 수의 곱이 10 이상이면 손을 짚고 있는 자리에 바로 놓고요. 두 수의 곱이 10보다 작을 때에는 손을 짚은 자리 바로 뒷자리에 놓아줬어요. 중간에 0이 들어갈 때는 0이라고 읽으면서 자리를 뒤로 움직여줬던 것도 기억하죠? 이런 방법을 따라서 곱셈을 계산했잖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재미있는 걸 배워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학습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00한 숫자 채우기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번 시간에 100한 숫자를 채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엔 덧셈 뺄셈의 답 쓰면서 셈하기, 또 곱셈 암산의 답 쓰면서 셈하기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암산으로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주파는 안 쓸 거예요. 학습 내용에서 답 쓰면서 셈하기란 말이 있었잖아요. 이 답 쓰면서 셈하기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답을 쓰는 도중에 다음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잘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땠었나요? 계산을 하고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빈칸에 적었었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요. 전에 푼 문제의 답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시작했었죠. 그런데 답 쓰면서 셈하기는 답을 쓰면서 그 시간에 다음 문제를 푼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이죠. 처음에는 쉬운 계산을 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문제도 답 쓰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져요. 신기하죠?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먼저 100한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기로 해요. 그림 볼게요. 바로 100한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산 방법인데요. 가로 10줄, 세로 10줄의 이 표는 모두 몇 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칸의 개수를 계산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거든요. 10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칸의 개수는 100이죠. 이 100칸을 계산을 해서 숫자로 채우는 거예요. 자, 먼저 위의 줄과 왼쪽 줄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볼까요? 위의 줄에는 4, 8, 1, 3, 5, 7, 9, 2, 6 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네요. 왼쪽 줄에는요. 이번에는 아까 숫자가 반대 순서로 써져 있는 것이 보이죠? 6, 2, 9, 7, 5, 3, 1, 8, 4 거꾸로 읽는 것 같죠? 자, 이 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아무 숫자나 넣은 다음 그 수를 위의 숫자와 더해주는 거예요. 자, 더해서 나온 답을 바로 그 뒷자리에 적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4 더하기 6이라면 답이 10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나올 때는 앞에 숫자 1은 빼고 뒤에 숫자인 0만 적어주세요. 이해가 되죠? 자, 우리 같이 먼저 해볼까요? 아무 숫자나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0을 넣어 볼게요. 0을 위에 있는 숫자 4와 더하면 몇이죠? 4가 되죠? 이 4를 바로 뒷칸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엔 어떤 계산을 하면 될까요? 4와 또 그 위의 숫자인 8을 더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4 더하기 8은 12.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앞에 숫자 1은 빼고 뒤에 숫자 2만 적어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더해볼게요. 이번에는 2 더하기 1, 3이 되겠죠. 3도 역시 적어주고요. 그 다음 숫자도
3이 있네요. 3 더하기 3은 6. 자, 6을 적은 다음에는 6 더하기 5를 해야겠죠. 11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만 적으면 된다고 했죠? 또 더해볼게요. 1 더하기 7은 8. 8 더하기 9는 적기를 7이라고 해야죠. 17이지만 앞에 숫자를 빼기로 했으니까요. 7 더하기 2는 9. 9 더하기 6은 5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숫자로 채워보았어요. 자, 이제 더하는 방법은 알겠죠? 다만 10 이상의 숫자가 나올 때 앞에 1을 빼고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적으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한 자리수 더하기 한 자리수는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대신 빨리 한다고 해서 덜컥 풀면 안 되겠죠? 정확하고 빠르게 덧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 표의 나머지도 마저 채워볼까요? 자, 그 다음 칸부터는 왼쪽에 숫자가 보이죠? 이제는 더해서 나온 이 숫자를 위의 수와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의 숫자를 무조건 맨 왼쪽에 있는 숫자와 더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0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6 더하기 0은 6이니까 0 바로 밑에 6이라고 쓰면 되고요. 6 더하기 4는 0. 6과 2를 더하면 8. 6 더하기 3은 9.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빠르게 더해서 답을 적어봐요. 6 더하기 6은 12니까 앞에 1을 빼고 2를 적으면 되고요. 7, 4, 13이니까 10을 빼고 3, 5,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8과 3을 더하면 1, 5, 3, 4, 7, 2, 9, 8, 0, 6. 자, 이제 마지막 줄이에요. 거의 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와 1을 더하면 5, 9, 7, 8, 1, 6, 3, 2, 4, 0까지. 자, 정말 잘했어요. 자, 이렇게 100칸을 다 채워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이 다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100칸을 대각선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선으로 숫자가 전부 0이 쭉 이어져 있죠. 또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 방향으로는요. 어때요? 신기하게도 지금 숫자 5가 계속 보이네요. 이것이 바로 이 백칸표의 묘미예요. 만약 이 숫자가 계속 같지 않고 달라진다면 여러분이 잘못 계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 세로 이 숫자 모두 0부터 9까지가 한 번씩 쓰였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뭔가 신기하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0을 넣어서 표를 만들어 봤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아마 끝까지 전혀 다른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거라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요. 만약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 백칸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다 푸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복습할 때는 표를 다르게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길 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답 쓰면서 셈하기를 시작해 볼게요. 덧셈 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림 보세요. 자, 이 표는 기초수가 5인 덧셈 연습표예요. 자, 위의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왼쪽에 5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 5를 위의 수와 더해주라는 얘기죠. 자, 암산으로 덧셈을 하는 것이니까 머릿속에는 여러분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머리 안에 모두 주판 모형을 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1의 자리에 8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5를 더해보세요. 1의 자리에 5를 바로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에 1을 올린 다음에 동시에 더 많이 더한 5를 1의 자리에서 빼줘야 되겠죠? 자, 나온 답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처럼 문제를 풀고 답을 쓰고 답을 다 쓴 다음에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답을 쓰는 동시에 다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잘 보세요. 처음 문제 답이 8 더하기 5였으니까 13이었죠. 자, 13 중에서 1을 천천히 쓰면서 둘째 칸 문제의 답을 구하면서 나머지 3을 동시에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3을 쓰면서 벌써 두 번째 답 5 더하기 4가 9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답인 9를 쓰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손으로는 9를 쓰면서 그 다음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5 더하기 9니까 답은 14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답을 쓸 때는 우리가 더해야 할 숫자를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숫자를 읽으면서 답을 쓰면 정말 집중할 수 있어요. 5를 더하는 거니까 5 하면서 답을 적을 때 다음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까요? 5 더하기 3은 8이죠. 자, 8을 쓰면서 이미 눈으로는 다음 문제에 5 더하기 7을 계산하세요. 12가 나왔죠? 12를 쓰면서 5 더하기 2인 답인 7도 알 수 있어요. 또 7을 쓸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답은요? 그래요. 5 더하기 0은 5죠? 5를 다 쓰기 전에 5 더하기 6의 답도 마찬가지로 구해주시고요. 11을 쓰면서 5 더하기 1은 6. 마지막으로 5 더하기 5는 그래요. 10. 이렇게 마지막 문제의 답이 10이라는 것을 조금 전 문제 6을 쓰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쉽지는 않았나요? 아마 처음 해보는 것이라 서툴러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답을 쓰면서 다음 문제를 읽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계산해보면요. 놀랍게도 엄청난 집중력이 길러져요. 계산도 물론 빨라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답 쓰면서 세마기는 쉴 틈 없이 답만 써나가는 훈련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문제 다 풀고 답 다 쓰고 답 다 쓴 다음에 문제 또 풀고 이랬던 것보다 아마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처음에는 계산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땐 답을 늦게 쓰면서라도 다음 문제를 동시에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이 방법대로 뺄셈표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답 쓰면서 세마기의 뺄셈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위에도 역시 여러 숫자가 섞여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기초수가 9라는 것이 지금 아까와는 달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8에서 9를 빼야 되는데요. 이렇게 8에서 9를 뺄 수가 없을 때에는요. 우리 친구들 앞에 숫자 1이 있다고, 숫자 10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에서 9를 빼면 되는 거겠죠? 자, 18에서 9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9가 되죠? 자, 이럴 때 9를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다음 문제를 눈으로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4에서 9를 역시 뺄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 앞에 숫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14에서 9를 빼는 거는 가능하죠? 14에서 9를 빼면 5. 자, 5를 쓰면서 다음 문제 보세요. 9에서는 9를 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답은 0. 자, 0을 다 끝마치기 전에 3에서 9를 빼는 연습, 13에서 9를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4를 쓰면서 17 빼기 9는요. 답은 8. 자, 12 빼기 9는요. 3. 3을 쓰면서 바로 다음 문제의 답은요. 1이죠. 1을 쓰면서 16 빼기 9는 7. 11 빼기 9는 2. 그리고 15 빼기 9는 6까지. 자, 이렇게 바로 앞에 숫자를 답을 적으면서 다음 문제 푸는 것을 연습해 봤는데요. 어때요? 뺄셈 문제를 답 쓰면서 세마는 방법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처음에는 바로바로 다음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을 평소보다 더 늦게 쓰더라도 쓰면서 다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아마 계산하는 시간이 빨라져서 답도 빨리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곱셈의 경우는 어떨까요? 곱셈표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림 볼게요. 자, 위의 숫자는 아까와 같은데요. 자, 왼쪽에 기호를 보니까 곱셈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기초수는 2가 놓여 있고요. 자, 이제는 위의 수에 전부 2를 곱해서 나온 답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답을 쓰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8, 2는 16. 자, 16을 바로 이 빈칸에 적어야겠죠? 답을 적으면서 눈은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숫자 4 곱하기 2를 봐야 되겠네요. 4 곱하기 2는 8. 자, 8을 이렇게 쓰면서 9 곱하기 2의 답도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음 문제를 보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답을 최대한 천천히 쓰면 돼요. 이 속도는 앞으로 연습하면 할수록 빨라지니까 지금은 천천히 쓴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9 곱하기 2 계산해 볼까요? 18. 자, 18을 쓰면서 동시에 다음 문제 3 곱하기 2도 보세요. 6이 나왔죠? 그때는 전에 썼던 답을 전부 끝마쳐도 돼요. 자, 6을 쓰면서 다음 문제 0 곱하기 2는 0. 7 곱하기 2는 14. 자, 14를 최대한 천천히 쓰면서 2 곱하기 2의 답이 구해졌으면 14를 맞히면 돼요. 자, 4를 쓰면서 다음 답은 1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5는 10까지. 자, 이렇게 답을 쓰면서 다음 문제 곱셈으로 풀어보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답 쓰면서 계산해 봤는데요. 한 자리 숫자끼리의 곱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잖아요. 구구단만 외울 수 있으면 이 곱셈표는 쉽게 채울 수 있겠죠. 자, 평소에도 우리 친구들 구구단을 소리내어서 외우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만약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왠지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어렵겠죠? 이럴 땐 또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고요? 그림부터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구단의 답을 읽는 연습을 많이 했죠? 자, 그렇다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암산 연습을 해도 되는데요. 자, 이 표 역시 곱셈표고요. 지금 보면 위의 숫자와 왼쪽에 있는 2를 곱해주라는 문제예요. 61 곱하기 2부터 볼까요? 2의 구구단을 외우고 앞에 숫자 6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읽으면서 답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해요. 한번 해볼까요? 2, 6은 12죠? 자, 이렇게 나온 답을 12라고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1, 2라고 읽는 연습도 했잖아요. 그렇게 읽어 나가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문제. 2, 6은 1, 2. 2, 1은 0, 2. 자, 이렇게 2, 6은 2, 1은 이렇게 문제를 읽는 것은 이제 생략하고 답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1, 2, 0,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계산해 보세요. 2, 8은 1, 6, 2, 5는 1, 0인데 자, 답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0, 6, 1, 4가 되겠죠? 네 번째는요. 1, 0, 0, 2. 그 다음은 0, 8, 0, 4. 그 다음은 역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2구는 1, 8, 그 다음 1, 6. 1, 4, 0, 0까지 이렇게 곱셈구구의 답을 읽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곱셈구구의 답만 읽는 연습이었고요. 이제 이 연습을 통해서 완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입으로는 답을 읽는 훈련을 하면서 서서히 머릿속 주판에도 답을 놓아가는 거죠. 자, 그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보세요. 자, 지금 이것과 같아요. 조금 전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부터 읽었을 때 1, 2, 0, 2가 되었잖아요. 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이 문제의 곱셈의 자릿수는 이렇게 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놨고요. 이제 주판에서 이 답을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손으로 놓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1, 2, 0, 2니까 앞에서부터 더해주면 1, 2, 2가 되겠죠. 1, 2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는요, 조금 전 1, 2의 자리에 맞춰서 생각한 다음 나머지 2를 또 읽어주는 방법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주판의 자릿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답을 읽고 주판 그림에 놓아보는 거예요. 자, 2, 8은 1, 6. 그 다음은
1, 0이었죠. 이렇게 답을 읽으면서 주판 그림을 그려가면서 차례차례 놓는다면 결국 답은 이렇게 170이 될 거예요. 1610 이렇게 계산하면 주판은 결국 170을 만들게 되겠죠. 자,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이어서 해볼게요. 0614 답을 만들 때는 앞에 0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주판에서 74가 만들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02 주판에서는 1002를 그대로 만든다면 102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 0804 결국 답은 8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816 196이 만들어지죠. 1400 그래요. 주판에서는 140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표도 우리가 다 완성했네요. 우리가 주판에서 풀었던 과정을 표로 만들어서 다시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은 1202, 122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했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금방 여러분은 122, 122라는 답이 딱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 표를 보면서 우리 곱셈 암산의 답 쓰면서 세마기도 정리해 볼게요. 연습 문제 준비해 봤어요. 암산으로 하는 거니까 역시 주판은 필요 없고요. 이 문제들을 조금 전 했던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요. 02가 되겠죠? 머릿속 주판으로 앞에서부터 더한다고 생각하면 답은 몇이에요? 그래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 답 22를 답을 쓰는 곳에 적는데요. 우리는 답 쓰면서 셈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 중이니까요. 답을 쓰면서 이 22를 쓰면서 그 오른쪽 문제를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답은 1215니까 바로 답은 135, 135가 나오겠죠? 135를 답란에 적으면서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답을 천천히 적더라도 답을 쓰는 도중에 다음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요. 65는 30, 61은 06. 그렇다면 답은 결국 306, 306이 나오겠죠? 이 306을 적으면서 다음 문제 보세요. 64, 40. 그러면은 680, 680이니까 680이 나오겠죠. 680을 적으면서 다음 문제. 8109, 819가 나오겠죠? 819를 적으면서 다음 문제 보세요. 0224, 0204. 답은 24. 24 적으면서 1218. 답은 138이 나오겠네요. 138을 적으면서 3012. 답은 312. 312 적으면서 다음 문제 볼게요. 6448. 688. 8118. 828. 그 다음 문제 0206이니까 26이 나오겠죠? 1221. 141을 적으면서 다음 문제 보세요. 3018. 318이 나오겠네요. 318 적으면서 6456. 답은 696이 되겠죠? 696을 적으면서 8127. 837. 자, 0208. 28이겠죠? 28 적으면서 다음 문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줄 한 문제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해요. 0210. 30이 나오겠죠? 다음 문제도 눈으로 보면서 풀어보세요. 1227. 147. 3030 하면 330. 330을 적으면서 864. 88에 64, 89, 72니까 64, 72 하면 712가 되겠죠? 712 적으면서
8145. 마지막으로 855까지 풀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다 푸느라 수고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은 느렸지만 앞으로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차차 여러분은 곱셈암산도 답을 쓰면서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풀어본 문제들 말고도 여러분이 표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11, 12, 13, 14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99까지 적어 놓고요. 한 번은 모두 2를 곱해주고 다음번에는 3도 곱해주고 이렇게 곱셈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답 쓰면서 세막이란 방법을 익혀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꽤 재미있었죠? 우리가 이 연습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덧셈이나 뺄셈도 그렇고요. 곱셈 암산도 마찬가지로 답을 쓰면서 다음 문제를 계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문제를 푸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남들보다 아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답 쓰면서 세마기에는 바로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왠지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줬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두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 네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까지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살짝 가르쳐 줄까요? 나눗셈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다들 기대해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안녕!